형들, 트럼프가 전쟁 끝낸다고 했지? 근데 코스피가 아침에 1.33% 올랐다가 트럼프 연설 시작하자마자 3% 급락으로 뒤집어졌어. 끝난다는 전쟁이 33일째 끝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은 1,520원을 뚫었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야. 근데 형들, 이게 우연이 아니야. 트럼프가 이 전쟁을 안 끝내는 데는 소름 돋는 계산이 있어. 지금부터 그 구조를 낱낱이 뜯어볼 건데 이걸 모르면 4월 내내 계좌 녹는 거 그냥 구경만 하게 돼. 딱 집중해봐. 형들, 그날 장 시작했을 때 기억나? 코스피가 아침에 1.33% 올랐어. 전날이 어땠냐면 8.44% 폭등이었거든? 426포인트가 하루 만에 올라간 거야. 역대 5위 상승률이야. 그래서 형들 다 이랬잖아. 오, 드디어 반등이다. 바닥 찍었나 보다. 카톡방에 캑캑캑 살았다. 이런 말 올리고 솔직히 나도 좀 기대했어. 근데 트럼프가 입을 열었어. 18분짜리 대국민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뒤집어졌어. 아침에 1.33% 상승이 2.96% 급락으로, 코스닥도 34포인트가 빠져서 1082까지 내려앉았어. 하루 전 8% 올린 거 기뻐했더니 다음날 3%가 빠지는 거야. 형들,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야? 그것도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는 와 살았다 하다가 떨어질 때는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전날 이야 역대 5위 상승이래 하고 캡처했던 그 화면이 다음날 빨간불 투성이야. 근데 문제는 이 롤러코스터의 조종관을 형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야. 트럼프가 쥐고 있어. 그 사람이 협상하겠다 하면 올라가고 공세 계속한다 하면 곤두박질 치는 거야. 내 돈인데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숫자로 보면 더 소름 돋아. 삼성전자가 5% 넘게 빠졌어. 대한민국 증시의 간판이잖아. 형들 계좌에 삼성전자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 SK 하이닉스도 5% 가까이 날아갔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하면서 3월에 수출 328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었단 말이야. 역대급 실적인데 주가는 하루 만에 5%가 증발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형들이 반도체는 안전하겠지 하고 들고 있었던 그 종목이 하루 만에 5%씩 빠지는 거야. 그 5%가 형들 돈이야. 형들 밥값이고 기름값이야. 외국인은 어땠냐? 유가증권 시장에서 4,482억, 코스닥에서 3,82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어. 합치면 하루에 8,300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거야. 8,300억이면 웬만한 코스닥 중소기업 시가총액보다 큰 돈이야. 그 돈이 하루 만에 외국인 주머니로 빠져나간 건데 형들, 이 돈이 어디서 온 거겠어? 형들 계좌에서 나간 거야.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면 형들 평가액이 줄어드는 거잖아. 사이드카가 전쟁 시작하고 몇 번 발동했는지 알아? 8번이야. 사이드카가 뭐냐면 주가가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잠깐 멈추는 비상 브레이크인데 보통은 1년에 한두 번 걸리면 와 시장 난리네 하는 수준이야. 그게 33일 동안 8번이야. 매수 4번, 매도 4번. 나흘에 한 번꼴로 시장에 비상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야. 올라가도 비상이고 내려가도 비상이야.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야. 시장 자체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호지. 환율은 더 심각해.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뚫었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야.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가 지금 형들 환율 앱에 찍히고 있는 거야. 환율이 이러면 뭐가 문제냐? 형들이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내도 원화로 바꾸면 쪼그라들어. 수입 물가는 올라가니까 기름값, 밥값, 장보는 값 다 오르고. 한국이 원유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잖아. 여기서 환율까지 터지면 기름값이 이중으로 뛰는 거지. 외국인은 환차손이 무서워서 한국 주식을 더 팔아. 팔면 주가 빠지고 주가 빠지면 환율 더 오르고. 거기에 4월이면 외국인 배당금 유출 시즌이야.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악순환이야. 형들 계좌가 이 꼴이 된 게 우연이 아니야. 이 모든 숫자가 다 트럼프 한 사람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야. 형들이 밤새 고민해서 산 종목이, 형들이 몇 달간 버틴 주식이 대통령 연설 18분 만에 뒤집어져. 내 돈인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열받지 않아? 근데 형들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있어. 트럼프가 전쟁 끝낸다고 했잖아. 근데 왜 끝나지 않는 거야? 지금 미 이란 전쟁 33일째야. 한 달이 넘었어.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이란 해군, 공군, 지휘부 사실상 괴멸이라고 했어. 핵심 전략 목표 완료 단계에 근접했다는 말까지 나왔고, 그러면서 2, 3주만 더 공세하면 된다. 협상 시한은 4월 6일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상하지 않아? 괴멸시켰다면서 왜 2, 3주가 더 필요한 거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진짜 이겼으면 끝났다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야? 형들, 숫자로 보면 더 이상해. 지금 중동에 배치된 미군만 5만 명이야. 전쟁 시작하기 전보다 10,000명이 늘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10,000명을 추가로 더 보낼지 검토 중이야. 보병이랑 기갑부대까지 포함해서. 82 공수사단이 이미 중동에 도착했고, 네이비실 육군 레인저가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고, USS 트리폴리 포함 해병 원정대까지 배치가 끝났어. 그리고 B-52 전략폭격기가 이란 본토에 진입한 게 공식 확인되는데, 이게 역사상 최초야. B-52가 뭐냐면 핵무기도 실을 수 있는 전략폭격기야. 그걸 적국 본토 상공에 넣었다는 건 우리 이 정도까지 각오했다는 뜻이거든. 거의 끝난 전쟁에 5만 명도 모자라서 10,000명을 더 검토하고 전략폭격기까지 본토에 투입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란이 정말 괴멸 상태인지 봐야 해. 형들, 23 센트리라고 들어봤어? 미군 조기 경보기야. 쉽게 말하면 하늘의 눈이야. 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적기, 미사일, 지상 움직임까지 전부 내려다보는 레이더 비행기야. 현대전에서 이게 없으면 눈 감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란이 이걸 찔러버렸어. 사우디 프린스 술탄 기지에서 이란의 기습을 당해서 완파됐어. 기체 가격만 4,500억 원이야. 형들, 4,500억이 어느 정도냐면 코스닥 상장사 절반 이상보다 비싼 비행기 한 대야. 그게 활활 타버린 거야. 근데 돈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이 23 센트리가 197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적의 공격으로 파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걸프전 치르고 이라크전 치르고 아프간전 20년 하면서도 안 뚫렸던 하늘의 눈을 이란이 단 한 번의 기습으로 뚫어버린 거야. 미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괴멸 상태라는 나라가 미군 역사를 다시 쓴 거지. 그것만이 아니야. 같은 기지에 있던 KC-135 공중급유기 3대도 같이 파손됐어. 공중급유기가 뭐냐면 전투기가 하늘에서 기름 넣는 주유소야. 전투기가 한번 뜨면 연료가 금방 떨어지거든. 급유기가 있어야 멀리까지 오래 작전할 수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3대가 날아갔어. 하늘의 눈도 잃고 하늘의 주유소도 3개나 잃은 거야. 전투기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확 줄어든 거지. 이 한 번의 기습으로 미군 병사 10여 명이 다치고 2명은 위중 상태야. 미군 방공망에 본격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이란이 아직 최신 무기를 안 꺼냈어. 카셈 바실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건 기동형 탄두에 광학 유도까지 달린 놈이야. 쉽게 말하면 날아가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카메라로 목표물을 직접 보면서 때리는 거야. 요격 시스템이 궤적을 예측해서 막는 건데 궤적 자체가 바뀌니까 막기가 거의 불가능해. 파타2는 더 무서워. 극초음속 탄두야. 극초음속이 뭐냐면 음속의 5배 이상이야. 음속이 시속 1200km니까 시속 6000km 이상으로 날아오는 거야. 현존하는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이걸 요격하는 건 극히 어려워. 거기에 4000km 사거리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있다는 정황이 나왔어. 4000km면 이란에서 쏘면 유럽 동부까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전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무기들을 왜 안 쓰냐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게 3가지야. 하나, 개전 초기에 미군이 파괴했을 수도 있다. 둘,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끝났을 수도 있다. 셋, 전략적으로 아껴두고 있다. 근데 형들 생각해봐. 이란이 구형 미사일로 23 센트리를 날려버렸어.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형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낸 건 거야. 최신형은 아직 안 꺼낸 거잖아. 이건 포커에서 에이스 4장을 아직 안 깐 거야. 지금까지는 구형 카드로 미군의 요격 자산을 하나씩 소모시키고 있는 건데 미군이 요격 미사일을 다 쓰고 나면 그때 진짜 패를 꺼내겠다는 거지. 자산 소모전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 트럼프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의 눈이 뚫렸고 급유기 3대가 날아갔고 미군 5만 명에 10,000명을 더 보내려 하고 B-52까지 본토에 투입됐어. 그런데 이란은 아직 본패도 안 꺼냈어.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는 것과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끝낼 수 있는 거라면 5만 명에 10,000명을 더 검토할 이유가 없어. 전략폭격기를 적국 본토에 넣을 이유가 없어. 근데 미국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
형들, 이 전쟁 진짜 끝나가는 거 맞아? 아니면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트럼프가 진짜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벌써 끝냈을 거야. 근데 안 끝내는 데는 소름 돋는 이유가 있어. 끝내면 안 되니까. 끝내면 손해니까. 형들, 쉽게 말해볼게. 마을에 우물이 딱 하나 있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 길어다 먹거든?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우물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야. 마을 사람들 난리가 났지. 근데 막은 놈 옆집에는 자기만 쓰는 우물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물 필요해? 나한테 사. 대신 내 말 들어. 이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짓이야.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좁은 길목이야. 숫자로 보면 하루에 2100만 배럴이 이 해협을 통과해. 근데 이란이 이걸 막아버렸어. 한 달 넘게 봉쇄가 이어지면서 매일 대규모 석유 공급이 막히고 있어. 브렌트유가 전쟁 이후 60% 넘게 폭등해서 배럴당 100달러를 뚫었어.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히면 12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와. 근데 형들,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 미국은 안 아파. 미국은 2019년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어. 석유를 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는 나라가 된 거야. 70년 만에 처음이야. 지금 미국이 하루에 찍어내는 원유가 1320만 배럴, 세계 1위야. 사우디를 크게 앞서는 수준이야. 전략 석유 비축유도 3.7억 배럴이 쌓여 있어. 미국이 석유 수입을 완전히 끊어도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양이지.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한테는 남의 집 불구경이야. 근데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 97%, 거의 전량 수입이야. 하루에 260만 배럴을 사오는데 자금률이 사실상 0%야. 호르무즈가 막히면 직격탄을 맞는 나라가 바로 우리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형들, 이게 숫자로 얼마나 아픈 건지 실감이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봐.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 경상수지가 60, 80억 달러씩 나빠져. 쉽게 말해서 나라 밖으로 돈이 매달 수조 원씩 빠져나가는 거야. 전쟁 전 대비 유가가 40달러 가까이 올랐으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240, 320억 달러가 추가로 빠지는 구조야.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뚫은 게 우연이 아닌 거야. 기름값이 오르면 달러가 더 필요하고, 달러가 더 필요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떨어지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 2022년 우 전쟁 때 유가 급등하니까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치솟았잖아. 지금 그게 또 반복되는 거야. 형들 계좌가 녹는 게 다 이 고리 안에 있어. 자,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미국 셰일 기업들한테는 축제야. 유가가 80달러만 넘어도 셰일 유정 대부분이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 100달러 넘으면 신규 시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돈을 쓸어담는 구조가 되는 거야.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미국산 석유를 사거나 아니면 직접 해협을 보호하라.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 기름 필요하면 나한테 사. 아니면 네가 직접 군대 보내서 해결해. 결국 어떤 쪽이든 미국한테 종속되는 거야. 심지어 이란도 돈을 벌고 있어. 이란이 호르무즈에 통행료 시스템을 만들었거든. 암호 코드를 발급받고 위안화로 수수료를 내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야. 전쟁 중인 이란이 봉쇄한 해협에서 돈을 걷고 미국은 유가 폭등으로 셰일에서 돈을 쓸어담고 양쪽 다 돈을 버는데 형들 계좌만 녹는 거야. 우방국이라는 중국 선박도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제지하는 판이야. 돈 앞에서는 우방도 없는 거지. 정리하면 이거야.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만 돈을 번다. 셰일로 돈 벌고 동맹국한테 석유 팔아서 돈 벌고 에너지로 다른 나라를 종속시켜서 외교적으로도 이득이야. 다 계획이 있었다가 바로 이 구조야. 트럼프가 전쟁을 안 끝내는 게 무능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지. 형들, 여기서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이란이 그냥 당하고만 있냐? 아니야. 이란 내부에서 지금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형들, 이란이 왜 항복을 안 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면 소름 돋아. 밖에서 보면 미국한테 못 이기면 그냥 협상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그때 진짜 죽어. 왜냐면 국민의 분노가 전부 자기들한테 돌아오거든. 지금 이란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형들한테 알려줄게. 이란 인구 8,800만 명.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겪고 있냐면 어제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었어. 오늘은 15만원이야. 내일은 30만원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초인플레이션이야. 공식 인플레이션이 40, 50%인데 체감 물가 상승률은 150%가 넘어.
이란 리알화가 암시장에서 1달러에 130만 리알까지 폭락했어. 돈이 그냥 휴지가 된 거야. 은행에 가면 ATM에 현금이 없어. 국책은행 전산망이 수시로 셧다운돼. 왜냐면 미군이 핵심 데이터 센터랑 금융 인프라를 정밀 타격했거든. 급여 전산망이고 연금 전산망이고 다 터져버린 거야. 군인들 월급이 수개월째 안 나오고 있어.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게 있어. 이란에는 군대가 2개야. 정규군이랑 혁명수비대. 이 혁명수비대가 문제야. 그냥 군대가 아니야. 이놈들이 통신회사를 굴리고 건설 사업을 따내고 에너지 이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이란 경제의 핵심 이권을 혁명수비대가 다 쥐고 있는 거야. 국민은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는데 혁명수비대는 해외 대리전에 국가 예산을 탕진하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 거지. 정규군은 이 꼴을 보다 못해 항명하고 이탈하는 도미노가 시작됐어. 근데 더 가관인 건 지배층이야. 이란 고위층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달러랑 금괴를 싸들고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 국민한테는 성전이다 목숨을 바쳐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달러로 바꿔서 해외 계좌에 숨기고 금괴를 반출하고 있는 거야. 배가 가라앉는데 선장이 먼저 구명보트를 타는 격이지. 이란 시민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스마트폰으로 혁명수비대 동선이랑 의진처를 실시간으로 까발리고 있어. 오신트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혁명수비대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기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국민이 자기 나라 군대의 위치를 적군한테 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지. 국민이 자기 정권을 이렇게까지 증오한다는 거야. 형들, 역사에서 이런 패턴은 딱 정해져 있어. 1989년 누만이야. 차우셰스쿠가 국민 쥐어짜다가 군대가 발포를 거부했어. 독재자는 처형당했지. 1991년 소련. 군비 경쟁이랑 아프간전으로 경제가 파탄나니까 나라가 통째로 해체됐어. 1979년 이란, 바로 지금 이란의 전신이야. 바자르 상인들이 동맹 파업을 하니까 실물 경제가 마비되면서 왕정이 무너졌어.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정권은 항상 바깥에 적을 만든다는 거야. 국민한테 지금 우리가 힘든 건 미국 때문이다, 외부의 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 핑계가 사라져. 그러면 8,800만 국민의 분노가 전부 정권을 향해. 불난 집에서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밖에서 불을 더 지르는 격이야. 이란 정권한테는 전쟁이 끝나는 게 진짜 끝인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미국도 안 끝내고 이란도 못 끝내. 이중장금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당분간 안 끝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형들 돈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것부터 말할게. 지금 손절하지 마. 형들 중에 빨리 다 팔아야 되나 이 생각하는 사람 있을 텐데 잠깐만. 지금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팔아버리면 나중에 반등할 때 다시 못 타. 형들, 구조를 이해하면 아직 기회가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돈이 몰리는 곳이 있어. 3가지야. 첫 번째, 에너지. 유가가 60% 넘게 폭등해서 100달러를 돌파했잖아. 완전 봉쇄 가면 120달러 시나리오까지 나와. 미국 셰일 기업들은 유가 80달러만 넘어도 돈을 벌고 100달러 넘으면 신규 시추가 급증하는 구간이야. 에너지 관련 ETF나 수혜주가 전쟁 장기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돈 버는 쪽이야. 두 번째, 금. 형들, 금 가격 지금 얼만지 알아?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했어.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목표가가 5,000달러에서 5,400달러야. 일부는 6,000달러까지 보고 있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실물금을 쓸어담고 있는데 연간 1,000톤 이상이야. 역대 최고 수준. 전쟁이 길어지고 달러 불안이 커지면 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세 번째, 반도체. 근데 이건 기회이면서 함정이야. 숫자로 보면 3월 반도체 수출이 32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 전년 대비 151% 증가. AI 수요가 워낙 구조적이라 엔비디아 젠슨 왕도 고객들의 AI 수요는 전혀 줄지 않았다고 했거든. 근데 함정이 2개 있어. 하나는 헬륨. 카타르 라스라판이 정밀 타격당하면서 전세계 헬륨 공급의 30%가 증발했어. 헬륨이 뭐냐면 반도체 만들 때 필수인 특수가스야. 국내 비축량이 6개월분밖에 안 돼. 6개월 안에 전쟁이 안 끝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어. 또 하나는 환율.
형들이 반도체 수출로 해외에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봐. 근데 환율이 1,520원이야. 원화로 바꾸면 기업 수익이 좋아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야. 실제로 외국인이 하루에 8천억 넘게 빠져나가고 있잖아. 반도체가 돈을 벌어도 환율이 그 수익을 까먹는 구조라는 거지.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돼? 형들, 지금 우리는 도박이야. 현금 20에서 30%, 안전자산 60%, 나머지를 성장주로 나눠. 안전자산이란 달러, 단기국채, 금, 은 같은 거야. 어디서 터지든 버틸 수 있게 분산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형들한테 6가지 위기감지 체크리스트 알려줄게. 이건 매일 확인해야 돼. 하나, 환율 1,500원. 이 위에 있으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계속되고 1,480원대로 내려오면 매수 전환 신호야. 둘, 유가 100달러 선. 지금 이미 넘었지만 여기서 120달러로 가느냐, 80달러로 빠지느냐가 전쟁 향방을 보여줘. 셋, 외국인 수급. 하루 순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계속 봐야 돼. 넷, 기업 실적. 특히 반도체 소부장 1분기 어닝 시즌 주목해. 실적이 환율 악재를 이겨내는지가 관건이야. 다섯, 미국 상업용 부동산. 올해 만기 도래 대출이 8,750억 달러야. 공실률 올라가면서 지역 중소은행이 연쇄 파산할 수 있어. 이게 터지면 글로벌 금융 충격이 또 와. 여섯, 실물금 이상 급등. 금이 정상적으로 오르는 건 괜찮은데 하루에 5%, 10% 뛰면 진짜 패닉의 신호야. 그리고 전쟁 종료 시그널 하나만 기억해. 이란 측에서 휴전 또는 협상 준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강하게 반등해. 이란이 입을 여는 게 핵심이야. 미국이 아니라. 또 하나, 4월에는 외국인 배당금 유출이 있어. 50억 달러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갈 예정이야. 이 물량이 지나가기 전까지 추가 하락 압력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돼. 형들, 이 구조를 알면 당하는 쪽이 아니라 버는 쪽에 설 수 있어.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체크리스트 들고 차분하게 대응해. 정리하면 이 전쟁은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계산과 이란의 내부 생존 때문에 당분간 안 끝나. 미국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셰일로 돈을 벌고 동맹국 에너지 종속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안 끝내고 싶어. 이란은 전쟁이 끝나는 순간 8,800만 국민의 분노가 정권에게 돌아오니까 못 끝내. 양쪽 다 끝낼 이유가 없어. 안 끝내는 게 이득이고 못 끝내는 게 현실이야. 이중잠금이야. 근데 형들, 구조를 알면 당하지 않아. 핵심만 다시 짚어줄게. 에너지 수혜, 금, 반도체, 기회와 함정. 포트폴리오는 현금 20에서 30%, 안전자산 60%, 나머지 성장주. 그리고 6가지 체크리스트. 환율 1,500원, 유가 100달러, 외국인 수급, 기업 실적,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실물금 급등. 이 6개만 매일 체크하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남들보다 먼저 보여. 형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이유가 있잖아. 계좌가 녹는데 가만히 있고 싶지 않으니까. 뉴스만 보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겠다는 거잖아. 그 마음이면 충분해. 모르고 당하는 거랑 알고 버티는 거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구조를 빠르게 뜯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해. 버텨. 같이 가는 거야.